1984년 5월의 외로운 오후, 해운대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 모닝글로리. 박진수는 손에 쥔 낡은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어머니가 떨리는 손끝으로 건네준 마지막 희망이었다. 진수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이 집뿐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러나 진수의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 화가의 꿈은 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고 그는 술로 하루를 버티며 망가져가고 있었다. 카페는 빚에 눌려 허물어져가는 감옥 같았다. 삐걱이는 의자, 금이 간 나무 탁자. 이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낡은 에스프레소 기계.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자. 아버지의 꿈도 내 꿈도 이제는 다 끝난 거야. 그때였다.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은은히 번지는 종이 서류 냄새.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잠시 얼어붙었다.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 때문에 나왔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지와 먼지 낀 창, 그리고 오래된 의자들까지 하나하나 시선을 멈추며 마치 그 세월을 함께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다. 좋은 곳이네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가 말했다. 왜 닫으시려고 하나요? 순간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그는 세상 탓을 하며 술에 기댔고 아버지의 죽음마저 원망했지만 정작 이곳을 외면하고 버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서쪽 창가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들어와 먼지 쌓인 액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진수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 아버지 카페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해내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한쪽에서 미영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는 격려와 믿음이 담겨 있었다. 진수의 가슴 속에는 오래 잊혀졌던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꿈을 잇겠다는 불타는 의지. 또 하나는 자신을 일깨워준 여인에 대한 낯설고도 따스한 애정.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제 막 다짐한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빛과 현실, 절망과 희망, 책임과 도망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그는 끝없이 흔들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 끝 카페 모닝 글로리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그의 운명과 싸움,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무대였다. 1984년 6월 2일 새벽 4시.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산 한복판 쇼핑몰 1층의 새가게 문을 열었다. 모닝브루라는 간판은 아직 어색했지만 분명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간 쌓인 짐을 정리하고 서점에서 커피 관련 책을 사들고 돌아와 밤새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며 준비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낡은 인테리어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임대료를 낮추고 대신 정성을 들여 장식했다. 빈 공간에 자신의 열정을 채울 수 있다는 상상에 진수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늦은 밤까지 혼자 벽지를 뜯고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땀을 흘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새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밤새 커피 내리기를 반복하며 원두 갈기, 온도, 추출까지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 손길은 점점 능숙해졌지만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컵 속 커피 향이 그의 몸과 마음에 힘을 채워주었다. 새벽 7시 테이블과 의자는 첫 손님을 기다렸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진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며 연습을 반복했다. 첫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정미영이 흰 꽃다발을 들고 들어서자 그의 긴장은 조금 풀렸다. 미영의 따뜻한 미소는 격려처럼 느껴졌다. 감사해요, 미영 씨. 용기를 내서 와주셨네요. 미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원두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제가 직접 로스팅했어요. 곧 직원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지며 가게는 금세 붐비기 시작했다. 손님을 맞으며 진수는 벅찬 감정에 가슴이 뛰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그러나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익은 충분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실한 고민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진수는 매일 미영을 기다렸다. 첫 만남에서 느낀 끌림이 서서히 사랑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다. 현재의 수익으로는 미영과 함께할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다. 미영, 나 더 큰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너와 함께 올바른 미래를 만들고 싶어. 진수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 해도 더 큰 도전이 필요했다. 모닝브루의 향기 속에서 열정과 사랑, 현실의 고민이 얽히며 진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모닝브루가 문을 연 지 석 달째. 경쟁 카페는 날마다 진수를 긴장시켰다. 최신식 장비와 세련된 인테리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가는 옆집과 비교하면 자신의 가게는 낡고 조용했다. 매출은 천천히 늘었지만 여전히 현실을 버티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진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다. 원두를 볶고 커피를 추출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졌다. 땀과 피로가 몸을 감쌌지만 컵 속 향기와 손님들의 작은 미소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진수 오빠, 오늘도 늦게까지.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해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다. 가게와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미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 나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만들려면 더 큰 결단이 필요해. 가게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메뉴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해.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진수 오빠, 나도 함께 할게요. 무서워도 두렵지 않아요. 오빠와 함께라면. 진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단단해졌다.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지만 사랑과 열정이 그의 결정에 힘을 더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손님 맞이뿐 아니라 원두 선택, 메뉴 개선, 가게 운영 전반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모닝브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커피 맛은 더욱 깊어졌고 손님은 꾸준히 늘었다. 진수는 피곤해 지칠 때도 있었지만 미영과 함께 나누는 작은 성취감과 웃음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사랑과 사업, 열정과 현실이 얽힌 하루하루 속에서 진수는 점점 성장해 갔다. 모닝브루의 문을 열면 향긋한 커피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진수와 미영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작은 승리와 사랑을 하나씩 쌓아가며 함께할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모닝브루가 문을 연 지 6개월. 진수와 미영은 밤낮 없이 가게를 지켰고 노력은 점차 결실을 보였다. 손님이 꾸준히 늘고 입소문은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원두의 깊은 향과 완벽한 에스프레소, 그리고 진수의 섬세한 서비스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진수 오빠,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미영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진수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응, 조금씩 우리가 해낸 거야. 하지만 성장에는 그림자가 따라왔다. 임대료 상승과 원두 가격 변동, 그리고 옆집 카페의 지속적인 경쟁. 진수는 매출과 수익을 계산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지금처럼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아. 미래를 보장하려면 더 큰 결단이 필요해.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밤을 지새웠다.
미영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진수 오빠 무서워도 함께하면 괜찮아요. 우리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요. 진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가게 운영과 메뉴 개발, 커피 교육 프로그램까지 확장 계획을 세우고 직접 손님에게 설명하며 작은 이벤트도 열었다.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었다. 손님은 안정적으로 늘고 매출도 점차 회복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긴장이 생겼다. 장시간 근무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작은 오해가 쌓였다. 왜 또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해? 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진수는 대답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서로의 마음은 사랑으로 묶였지만 현실의 무게는 계속 시험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근처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긴장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진수는 새로운 메뉴와 커피 클래스, 고객 경험을 강화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미영은 운영과 마케팅, 손님 응대에서 힘을 보탰다. 그 결과 모닝브루는 단순한 카페가 아닌 부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진수는 컵 속 커피 향과 미영의 따뜻한 미소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다.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사랑과 열정, 도전과 성취가 함께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했다. 모닝브루의 문을 열면 여전히 향긋한 커피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진수와 미영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사랑과 사업, 열정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1986년 봄 코엑스 카페 엑스포 북적이는 전시장을 훑으며 진수는 부스 사이를 걸었다. 마음은 설레면서도 무거웠다. 서울 여기서 50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니. 나는 부산 작은 카페 하나뿐인데. 진수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골든빈 부스였다. 골드빈 대표 김태호는 방문객과 대화 중이었다. 진수와 눈이 마주치자 김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획을 제대로 보여주면 누구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죠? 저는 자금이 문제입니다. 은행을 찾아갔지만 어디서도 대출을 받지 못했어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길이 안 보이죠. 하지만 열정을 보여주면 믿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며칠 후 진수는 주거래 은행 상담실에서 은행 직원과 마주 앉았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대출은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은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모든 길이 막힌 걸까? 내 꿈이 너무 작은 걸까? 진수는 은행 한쪽 구석에 앉아 주머니 속에 쥔 카페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눈물과 한숨이 섞여 나왔다. 그때 벨이 울렸고 진수가 급히 전화를 받았다. 진수야, 심장이, 병원,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진수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얕은 숨을 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몰랐잖아요. 너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단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야위어 앙상해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성공, 돈, 그 모든 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걸까? 카페로 돌아온 진수가 카페 설계도와 대출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골든빈의 대표 김태호의 메시지였다. 가장 어려운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받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진수는 설계도를 손에 쥐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맞아, 성공만 줬다간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꿈도 포기할 수 없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면서 반드시 이 카페를 성공시킬 거야. 1987년 가을, 진수는 드디어 부산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다. 진수는 2호점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생각했다. 사랑과 가족, 꿈과 성공 어느 하나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주하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2호점 카페 안에는 단골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그 평화로움을 둘러보는 진수의 마음은 감사와 또 다른 꿈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움을 무너뜨리듯 갑자기 문이 쾅 열리고 문신을 한 세 남자가 들어왔다. 진수는 긴장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럴 수가, 조직이 왜 여기? 리더 최두식이 천천히 걸어오며 손님들을 내려다봤다. 돈 안 내면 알지. 손님들은 공포에 떨며 어수선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멤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뒤엎고 컵과 접시를 던지며 위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수는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가게 한쪽 구석에서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다. 은행지점장인 미영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알려왔다. 진수, 너 사업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냐? 결혼은 더더욱 무리다. 아버지, 저희 서로 사랑해요. 미영이 울며 말했지만 현실을 봐야지, 이대로라면 둘 다 다치게 돼. 미영의 어머니 마저 단호했다. 미영은 결국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진수는 어머니 순자 씨의 병실에 들어섰다. 순자 씨는 얕은 숨을 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했어요. 순자 씨는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수야,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다. 진수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병원비와 카페 운영, 조직 폭력의 부담이 마음을 짓눌렀다. 진수는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지쳐 있었다. 조직 폭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매출은 급락했다. 그때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이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 조직의 약점을 정확히 잡았어. 일주일 후 최두식과 조직원들은 국세청 특별조사와 법적 문제로 흩어졌다. 가게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가 생긴 것이다. 진수가 사업의 숨통이 좀 쉬어질 쯤 미영이 광주지사로 발령이 났다. 진수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미영은 입가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글썽이는 눈물은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오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죠. 오빠는 충분히 잘했어요. 진수는 미영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지만 굳게 결심했다. 홀로 남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 내 꿈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 1992년 봄, 부산, 대구, 울산, 모닝브루 15개 매장을 오픈했다. 성장한 매장들을 진수는 바쁘게 오갔다. 15개 매장,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전국 진출을 위해선 더 큰 도약이 필요해. 그런데 IMF 위기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며 생각했다. 확장 대출, 경제 상황, 5년 전과 똑같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군. 서울의 한 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모닝브루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분은 30% 이상 조건입니다. 진수는 잠시 고민했다. 경영권은 유지하고 자본만 참여한다고 하지만 지분을 나누는 게 옳을까? 그러나 전국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투자 계약을 위해 서울 강남역 근처를 걷던 진수는 낯익은 뒷모습을 봤다. 미영이. 5년 만에 만난 미영은 성숙하고 아름다워졌지만 왼손의 결혼 반지가 진수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진수 오빠. 진수는 모든 걸 위해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아픔이 밀려왔다. 미영아, 미안해. 너무 늦은 것 같구나. 그 순간 부산에서 급한 호출이 왔다. 진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어. 빨리 와. 진수는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순자 씨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며칠 후 조용히 그의 손을 놓았다. 어머니,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1995년 모닝브루는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뻗어가기 시작했다. 서울, 인천, 광주, 대전까지.
투자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관리는 매장을 하나하나 성장시켰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진수는 전국에 100개 매장을 가진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본사 한켠 새로운 마케팅 팀장이 합류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희. 대표님, 이 브랜드에는 꿈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저도 그 힘을 믿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상처투성이었던 진수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다. 1년 후 진수와 한소희는 조용히 결혼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1997년 두 사람에게 첫 딸이 태어났다. 하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생명. 진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윤아, 아빠가 지켜줄게. 내가 자라는 동안 절대 외롭지 않게 할 거야. 그 순간 진수는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이 바로 이 작은 가족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2000년 부산 해운대 골목 첫 번째 카페에서 어머니 순자를 기리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카운터 옆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였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적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진수는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첫사랑은 잃었지만 그는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모닝브루는 단순한 카페 브랜드를 넘어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나요? 기적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